이번 북미 회담 보았을 때 그게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유교에서는 현재를 하려면 과거를 보라.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보라.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를 만들어내고 현재의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만들라라고 하셨거든요. 과거가 없이 현재가 어디 있고 현재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는가? 공자님 말씀이셔요. 곧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은 현 정권도 그래요. 이미 햇볕 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북한에다 많은 돈을 갖다 줬어요. 핵 폐기한다고. 미국과 합의를 했죠. 북한이. 김정은이가 엄연히 합의했어요. 아니 김정일과 합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가장 기본이 있어요. 공산주의 믿으세요? 공산주의를 믿는다는 자체가 한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6.25 때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국난이 일어났잖아요. 형과 동생이 서로를 죽여요. 이념 싸움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요. 이념 싸움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 싸움 때문에 죽였던 거예요. 6.25가 어떻게 일어났죠? 공산당은 아주 야비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줄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6.25 터질 때 한번 보세요. 6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일요일 날이요. 우리는 북한에서 전쟁이 같은 민족이라 전쟁 안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그걸 믿고서 일요일 다 휴가를 보냈어요. 전방에 그냥 기초인원만 보냈어요. 기초인원만 보초만 서 있을 뿐 나머지는 다 휴가가 간 상태였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공산당은 탱크를 앞세우고 포를 앞세워서 빠바바바바 하고서 완전히 38선을 붕괴시켜버렸죠. 그래서 밀고 내려왔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같은 민족이. 이것만 있나요? 천안함도 그래요. 이것만 있나요? 엄청나게 북한 간첩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보가 빼돌리고 있나요? 빼돌려지고 있나요? 이것만 있나요? 김대중 정부 때 이 동화책을 본 거예요. 그게 햇볕 정책. 만약에 그때 북한이 약속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을 믿었겠죠, 저도. 그러나 이미 북한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재밌게도 북미회담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절대 안 돼요. 북미회담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요? 상업적인 사람이요. 상업가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상업가들은 아주 기막힌 전술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협상을 안 해요. 또 신뢰가 없는 자하고는 협상을 잘 안 해요. 지금 미국이 우리를 많이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가 트럼프였으면 우리나라 막 관세 엄청 때렸을 거예요. 북한에서 석탄 사온 거 관세 우리나라 완전히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렸을 거예요. 막 철근에 100%씩 올리고 이 태양광에다가 돈 빼돌린 거 있지 않니? 그거 엄청나게 관세 터뜨릴 거고요. 북한에 그 돈 엄청나게 갖다 준 거 다 관세 때릴 거예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였으면.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우리 핵 폐기했어요. 방송으로 나왔죠. 방송으로 그 시설을 폭파하는 장면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뒷근역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그 공장을 암암리에 만들어놨죠. 이번에 들켰죠. 깜짝 놀랐죠.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신뢰가 없는 공산당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빨갱이를 어떻게 믿을 거예요? 빨갱이 빨자만 들어가도 내 형일지라도 믿으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베트남이 이 베트공과 베트남이 있었어요. 그들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물러났어요. 그리고 베트공에서는 이미 정치인, 대통령까지 다 빨갱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공산주의로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가 다 대통령도 하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군을 약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군대를 안 간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하고 현재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군대를 가기 싫어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고대 다 빨갱이들이 스며들었어요. 공산주의가. 그리고 전쟁이 터졌죠. 미군이 아무리 참전하고 한국군이 아무리 참전해도 다 정보가 빼돌려지기 시작했어요. 요새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무서운 일이 암구호예요. 암구호. 암구호는 하루에 한 번씩 딱 정해져요. 비밀리에. 이미 그게 다 빼돌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암구호가. 빼돌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일반 부대 그냥 들어가요. 일반 철제 그냥 잘려져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미 베트남도, 베트공도 베트남을 속였어요. 평화협정을 속였어요. 미국이 깨졌죠. 엄청나게 심하게. 그런데 우리도 김대중 정부 때 평화의 자금이라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가장 한심한 게 있어요. 동화책을 보고 햇볕 정책한다. 햇볕 정책이 가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화책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죠? 옷을 입고 사막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구름과 해가 내기를 했지요. 저 옷을 누가 빨리 벗기는 사람, 벗기는 거 갖고서 내기를 했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름이 먼저 내기를 했지요. 바람과 구름이요. 바람을 세차게 했어요. 이 옷을 날리려고. 날리면 날릴수록 그 나그네는, 길 가던 사람은 더 꼼꼼히 싸들고 더 꼼꼼히 더 강하게. 그리고 결국은 바람과 구름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햇볕이 찌기 시작했어요. 짱짱하게. 그러니까 더우니까 자연스레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나그네가 공산주의였을까요? 나그네가 공산당이었나요? 빨갱이였나요? 나그네가 빨갱이였어요? 나그네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단지 길을 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그네는 총도 없었고요. 핵폭탄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협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위협하려고 하는 자들 너무 순수했어요. 김대중 정부는 공산주의를 믿었다는 게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어요. 왜? 그때 김대중 정부가 햇빛 정책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저기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김정일이가 햇빛 정책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빨갱이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빨갱이가 매주로 콩 쓴다고 해도 믿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는 바로 얘들을 안 믿은 거예요. 단지 트럼프에서 하는 거는 트럼프가 있을 때 전쟁만 나지 말라. 그리고 시간을 줄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있을 때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평화회담이요. 평화협상. 종전선언이요. 종전선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종전선언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군이 떠나요. 지금 전쟁이 북한에서 땅 하고 터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에서 60만이 들어와요. 미국에선 60만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쟁 무기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들어와요. 왜냐하면 엄청난 살상을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하고 한국군이 싸웠을 때 이건 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밀려요. 우리 군이 50만밖에 안 돼요. 55만, 끼케 55만이에요. 북한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특공대만 60만이요. 합이 380만이요. 군수가. 예비역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걔들 예비역만 따져도 1000만이요. 1380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걔들은요, 일당백이요. 걔들은 총을 아무리 먼 데 쏴도 땅 쏘면 죽어요. 우리는 강원도에서 잠수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엄청난 군인들이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 총 어떻게 쐈는 줄 아셔요? 북한 애들이 따다당 쏘니까 우린 숨어갖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봐. 그리고 특공대 이 전사하신 분이 계시죠. 헬기에서 딱 내려올 때 북한 그 공작원들이 땅 쏘니까 한 방에 돌아가셨어요. 1380만 대 50만 싸움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빨갱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남쪽에 있는 이 이미 침투됐던 간첩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도대체 강하면 얼마나 강하다고요? 군대의 개월수들이 약화시켰죠. 가장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현재 김정은이를 믿느냐 이거죠. 공산주의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햇볕 정책은 실패라고요. 왜? 공산당은 이미 무기도 갖고 있었고 나라도 갖고 있었어요. 사막을 걷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한심하게 동화적인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한심함. 그리고 북한은 쭉쭉쭉 다 빼먹지요. 다 빼먹은 다음에 이제 더 줄 게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재 조치를 내리니까 이제 북한에다 못 줄 거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들이 핵을 다시 개발하네요. 그리고 다시 개발이 된 상태에서 현재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 그리고 그 핵시설을 다 폭파했는데 우리 다 폭파했으니까 협상하자? 제재 조치를 해제를 해달라? 한심한 거예요. 미국이 듣겠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의가 있는 자의 말은 들어도 신의가 한 번이라도 어긴 자의 말은 듣지 말라. 예를 들면 이 공자께서 항시 말씀하시기를 항시 근본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 집안은 어떻게 볼까요? 실수했거니 하고 봐요. 그런데 맨날 실수하고 맨날 깽판 부리고 한 사람이 또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 집안은 어떻게 볼 거예요? 저 원래 그래. 원래 저런 집안이야. 원래 쌍놈 집안이야. 이러거든요. 북한이 그 짓거리를 했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현 정부에서 이 우리나라 엄청난 쌀을 북한으로 다 갖다 줬어요. 북한 장마당에서 대한민국 쌀 포대기에 엄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쓴 게 장마당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매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쌀이 없어졌어요. 작년에 우리 쌀 고갈됐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쌀을 사와갖고 한다는 거예요. 한심하게도.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항시 중국이 돕다가 중국이 못 도울 때는 꼭 우리가 도왔어요. 황장엽 씨가요,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은 가만히 냅두면 망할 나라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김영삼이가 딱 하니 도와주네요. 김대중도 돕고 노무현도 돕고요. 막 우리는 그때 막 통일되는 줄 알았죠. 근데 북한이 뭘 지켰나요? 껐뜩만 하면은 잠수함 사건, 껐뜩만 하면 천안함 사건, 껐뜩만 하면은 그 서해안 대포문을 다 열어서 공포조성, 백령도에서 포격을 하지 않나? 껐뜩만 하면 남조선 불바다를 만들지 않나? 그런데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감상에 젖으면 안 돼요. 감상은 통일을 이룬 다음에 젖으시면 돼요. 감상은 절대 우리가 강한 상태에서 감상을 가지면 돼요. 1380만 대 55만 감상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북한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이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에 적화가 되면 북한에서 우리 있는 사람들이 1000만 정도가 해외로 나간대요. 그럼 4000만이 남거든요. 북한이 현재 2500만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수준을 맞추려고 1500만을 죽여버린대요. 베트남이 한 것처럼. 베트남에 그 보트 피플 있죠. 그때 못 간 사람들 200만이 그 해안가에서 다 따다다닥 총으로 죽고요. 폭탄으로 죽어버렸어요. 막 피가 이 바다가요. 완전히 피로 물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1500만 어떻게 죽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공산주의는 믿으면 안 돼요. 빨갱이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는 엄청나게 협상가예요. 그리고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 절대 이익이 없으면 협상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산주의는 꼭 노력 안 하고 있는 자들 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옆에 두지 마세요. 지저분하니까. 있는 자를 롤모델로 삼고 그들처럼 나도 부자가 되겠다라는 노력을 갖고 꿈을 갖고 노력하는 자들만 옆에다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옆에다 두지 마세요. 그리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그 매체나 이런 데 보면 뭐 김정은이가 좋아요, 김정은이가 멋져요, 김정은이가 뭐 다음 차기 대통령가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적화가 되면 그건 인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내 아버지가 내 손으로 죽창으로 인민재판으로 푹푹 찔러야 되고요. 또 매체 안 보셔요? 걔들 공개 재판도 그렇지만 걔들 처형시킬 때 곡사포로 빵 해가 빵 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빵 쏘니까 사람이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제 조카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잘못 배워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현 정부가 나빠요 이렇게? 왜 북한이 나빠요? 제가 말했죠. 백문불여일견이다 해갖고 그 곡사포로 쏴서 터뜨리는 걸 보여줬어요. 진짜요?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냐 이렇게 말했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그런 경우 봤어요? 민주주의에서 사람이 잘못했다고 곡사포로 쏴서 죽이는 거 봤어요? 또 민주주의에서 제복이 많다고 막 인민재판하는 거 봤어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는 항시 공산주의하고는 절대 협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 협상 능력이 전 세계 최고예요. 최고 막강이에요. 이스라엘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 이 협상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강하고. 그런데 과연 누가 이길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공산주의 이론은 아주 듣기만 해도 저도 막 빨려 들어가요. 너무 환상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망했을까요? 왜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 보면 북한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낙원의 천국이잖아요.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낙원의 천국. 그 다음에 가장 인권적이잖아요. 북한은. 그런데 왜 안 가나요? 그들은 왜 안 가나요? 북한으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공산주의는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미국을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이 뭔 죄가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6.25 때 참전해서 우리나라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메가더 동상은 왜 불태워요? 그 기독교 그 목사라는 사람, 그 사람 왜 불을 태우는데요? 그 사람이 나라 지켰대요? 메가더 장군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이에요. 살린 사람을 그렇게 욕보해도 되나요? 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메가더 동상 그 불질렀던 그 목사하고 빨갱이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메가더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북한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 당시 보면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이웃 베트남, 우리나라 쬐그만한 나라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이거 하나 하고만 민주주의요. 자유중국하고만. 청색이고 나머지는 저희 위에 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빨갱이 나라예요. 다 빨간 걸로 치장이 되었었거든요. 이걸 막아준 미국을 왜 요구하는데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하는 척하고 저번에 그 트럼프가 하는 척 하더라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이런 경험도 있어야 돼요. 휴전선을 어떻게 구웠죠? 휴전선을요. 그때 또 알아야 돼요. 이번 정상회담 할 때 우리 대통령이 갔나요? 우리 정부가 참여를 했나요? 휴전선을 그을 때도 우리 정부가 참여한 적이 없어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만 참여했어요.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일어나네요. 또. 절대로 어떤 면에서 협상에서는 합리적인 우리가 협상을 했을 때는 믿어도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가 협상을 하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저는 현 정부 안 믿어요. 우리 정부 안 믿어요, 현재.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나서는 자체도 위험하다고 봐요. 아직도 동화책에서 꿈을 꾸고 있는 정부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라 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사람들하고 통일이 된 상태에서 발전적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통일이라는 꿈은 북한이 군이 1380만이면 우리도 군이 1380만이 돼야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항시 동등할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 동등할 때는 서로 죽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쟁은 한쪽이 꼭 약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수가 55만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럼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군이 55만이에요? 우리 군이 55만밖에 안 돼요? 우리를 도와주는 군들이 있잖아요. 유엔이요. 그리고 미국이 있었잖아요. 미국 하나가 2억. 북한이 왜 우리를 안 쳐들어왔을까요?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물러나간다? 미국이 나가라?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무식한 빨갱이 사상 갖고 있는 자들도 미국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물러간 상태에서. 또 일요일 날 새벽에 전방에서 빠바바방 또 터져서 새로운 유교가 나오겠죠. 제가 만약에 새로운 유교를 일으킨다면 이렇게 일으킬 것 같아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또 일요일 날 새벽에 빠바방 할 거예요. 왜 이런 날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통일이 돼도 연방제 통일 이런 거 한심한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가장 완벽한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통일이 되면 북한 GNP 수준이 6,000달러까지는 교류를 하면 안 돼요. 휴전선에서 그냥 만나는 걸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북한으로 보내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고 그들이 갖는 월급, 북한 그 관청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북한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6,000달러만 되면 통일을 하면 돼요. 통일을 했을 때 남쪽에서 갖고 온 그 땅 문서들은 어떻게 할게요? 그거 다 보상해 줘야 돼요. 통일 자금으로. 그리고 북한 사람들한테 그 땅을 다시 싹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남쪽에서 올라가는 사기꾼들을 막아야 돼요. 50년간은 사기꾼들이 막 드세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 북한을. 그래서 바로 6,000달러가 됐을 때 이게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연방제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자주 통일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30년이 필요한 거예요. 연방제를 하게 되면 북쪽에서 쳐내려왔을 때 이거는 유엔에서 참전할 때 중국 동의 얻어야지 러시아 동의 얻어야 돼요. 해줄 것 같아요, 걔들이? 절대 안 해줘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쟁하는데 유엔 참전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이런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좀 빨갱이 사상 갖고 있고 빨갱이가 사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월남 때 가장 대표적으로 죽은 게 누군 줄 아세요? 월남 때 베트공이 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베트공에서 가장 먼저 죽인 자들이 노동자, 예를 들면 노동자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집사들이, 교회 목사들이에요. 빨갱이를 주장했던 목사들부터 죽여요. 종교인부터 죽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 죽인 줄 아세요? 선생님들을 죽인 거예요.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군과 경찰이었던 거예요. 왜 노동자 세력과 왜 투쟁가들을 먼저 죽였는 줄 아세요? 통일이 되면 또 그들이 또 시위를 하고 또 선동을 할 거예요. 북한은 선동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공산주의는 선동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대표적인 게 천안문 사건 있잖아요. 천안문 사태 때 왜 그들을 막 탱크로 밀어버리고 왜 죽였을까요? 평화적으로 안 하고 평화적으로 했다면 계속 시위를 해요. 공산주의에는 자유라는 게 들어오면 그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자유라는 게 싫어해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공산주의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역사 공부 좀 하세요. 불과 김대중 정부만 때만 역사 공부를 해도 이런 일 없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 역사를 약화시켰잖아요. 수능에서 이 첫째 학교 교과목에서 사회하고 역사를 포함시켜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말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아예 김대중 정부 때 아예 수능에서 역사를 빼버리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역사 하나도 몰라요. 역사 좀 제발 좀 알고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한심한 이론인가를 알고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 완벽해요. 하나,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없는 이론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있으면 공산주의 이론은 깨져요. 자연스레 깨지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평등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고 똑같이 배급을 받아야 돼. 능력이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똑같이, 능력이 없어도 똑같이. 이게 뭐래요, 이게? 이게 합리적이에요? 공산주의에서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인민재판 들어가요. 이게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는 못 크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일례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나라 다 망해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한때 두축나무를 심어라 하니까 두축나무를 다 심었어요. 다 망했어요. 뭐 심어라 하니까 다 망했어요. 뭐 해라 하니까 다 망했어요. 안 망할 때가 딱 한 분 있었죠. 뭐 해라 했는데 안 망했지. 그때만은. 언제일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해라 하면 그게 다 일어났거든요. 뭐 해라 하면 다 일어나고 땅 개간하라 하면 다 일어났고요. 그때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뭐 심어라 하면 다 일어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정부들이 뭐 해라 하면 다 망해요. 고추 심어라 하니까 개나 소나 고추 다 심어서 다 망해요. 똥값이 돼갖고.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니까 능력자들이 다 말살되는 거예요. 나라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나라가 맨 처음엔 능력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공산주의가 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맨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 능력 있는 자가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사업해봐요. 바로 인민재판으로 아우지탄강으로 갈 거예요. 개인이 사업했을 때. 당을 끼고 사업을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공산당을 끼고 하면. 개인이 끼고 하면은 다 망해요. 바로 인민재판이요.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는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북미회담은 이게 한심한 거예요. 북한이 김대중 때 햇볕 정책을 할 때 그때 군수 줄이고 무기 다 줄이고 천안함 같은 거 안 일으키고 강원도에서 잠수함 사건 안 일으키고 백령도 사람들 포격 안 하고 건뜩만 하면 해안에서 해안포 꺼내지 않고 이것만 보여줬어도 신뢰가 됐겠죠. 그럼 지금 북미 회담 해도 됐겠죠. 그런데 북한은 약속을 계속 어겼거든요. 북한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면 뻥이에요. 뻥을 가장 잘 치는 나라가 어디죠? 뻥을 거의 잘 쳐요. 엄청나게 잘 쳐요. 북한이. 북한은 밥만 먹으면 거짓말해요. 옛날 들었잖아요. 북한 남쪽은 다 굶어 죽는다고. 지들이 굶어 죽으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저는 중국도 안 믿거든요. 러시아도 안 믿고요. 저는 공산주의는 아주 싫어요.
저도 잘못하면 입 찢어져요. 왜냐면은 착 찢어버리겠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아직까지도. 그 입 찢어진 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승복이신가요? 예. 벌써 다 까먹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입이 다 찢어졌지, 이렇게. 이게 공산당이에요. 도끼 만행 사건. 하여튼 사건 엄청 많아요. 아웅산 폭파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공산주의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잘하고 우리 대통령은 아예 개판이에요. 이거 편집하세요. 예.